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좀 편해지겠지 생각했던 시댁은 해가 갈수록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젠 더 이상 엮일 일 없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마음속 울분이 솟구치는 것 같네요. 아마 저처럼 시댁 스트레스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시원한 마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허락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결혼은 무엇보다 수월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하던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할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젊었을 시절에 시댁 종살이를 했던 거였어요. 시댁 집안에서 상견례에 참석했던 시할아버지께서 바로 알아보시고서는 그 뒤로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신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할아버지 반대였기 때문에 남편이나 저나 솔직히 그냥 결혼을 올리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시모가 문제였어요. 나 너희 결혼 못 시키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마. 어떻게 종살이 하던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라는 거니?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서는 절대로 못 시키니? 그렇게 알거라. 네 집안에는 별 얘기 안 하니? 우리 쪽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알았다고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뻔뻔하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결혼 허락해달라고 찾아오게 만들어? 엄마, 수십 년도 더 지난 얘기고 몇 년 그 집에서 살았던 것뿐이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엄마가 다시 난린데? 나 죽어도 수연이랑 결혼할 거니까 엄마 중간에서 다른 말 하지 마요. 전에 결혼 허락받았을 때는 별말 없이 허락했잖아. 근데 갑자기 상견례 하고 나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종으로 살았던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라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니? 엄마는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들 해. 그리고 너 수연이, 난 너 그렇게 안 봤다. 그래도 애가 경우는 있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꿋꿋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와? 절대로 허락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먼저 우리 아들 놔줘라. 우리 아들 마음 약해서 못 헤어지니까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 다른 이유도 아닌 저희 옛날 집안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전 진호 씨랑 헤어질 수 없어요,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혼 허락을 못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나간 집안일 때문이라고 하시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족한 집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럼 헤어지면 되겠네. 나는 네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그럼 헤어지면 되겠어. 진호랑 제발 헤어져 줘. 네가 진호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니? 쟤는 마음이 약한 애라 단호하지 못하니까 네가 끊어내. 너만 놓으면 다 끝날 일이야. 시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 남편은 곧 죽어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시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했어요. 결국에는 시모는 결혼식 내내 펑펑 울었고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선 저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살았고 시댁과는 거리도 있어서 초반에는 큰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선 시댁에 가끔씩 갈 때마다 기분 나쁜 일들이 종종 있었죠.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손자는 한씨 집안 손자인 거 알지? 한씨 집안은 대대로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
우리 손자도 우리 핏줄 받아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잘 살 거다. 내가 그래도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남자애들은 그래도 자기 핏줄 닮아서 괜찮다더라. 니들은 둘째도 딸 낳을 생각하지 말고 아들 낳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핏줄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진짜 와이프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 그리고 우리 둘째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둘째 얘긴 꺼내지도 말어. 언제는 아이 낳지 말라고 난리더니만 갑자기 둘째는 낳으라고 해? 아들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지. 어쨌든 생긴 것도 우리 한씨 집안 쏙 빼닮아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네. 솔직히 나는 집안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일 줄 알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환경을 따라가기 마련이더라. 어미 너도 서운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집안 탓을 해야지. 뭐 어쩌겠니? 시몬은 틈만 나면 저희 집안을 까내리기 바빴어요. 솔직히 따지자면 집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편네 집안이 조금 기우는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친척들이랑 얘기 나누는 걸 듣고선 왜 시모가 저렇게 핏줄을 따지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우 엄마는 사돈댁도 잘 만나고 좋겠어. 내가 거기 지역 출신이잖아. 진우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거기 하객으로 내 동창들이 왔거든. 물어보니 저쪽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더라고. 부모 인품 좋아 넉넉해. 얼마나 좋은 집안에 장가가는 줄 아냐면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내 며느리도 아닌데 너무 뿌듯하더라. 진우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했어? 아유, 그럼 뭐예요. 저쪽 집안 어르신이 저희 집안 종살이 했어요. 시아버님이 그거 하시고선 거의 쓰러질 뻔 하셨는데 뭐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부럽다 어쩌다 하겠지만 종살이 했던 집안에 장가 보낸다고 하면 부럽다 소리 나오겠어요? 집안 환경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며느리가 여기 시집 오는 걸 더 잘 알았지 뭐. 그쪽 집안은 대대로 종살이 집안인데. 아유, 그런가? 근데 할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세대는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 진호 엄마는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구나? 안 그래도 우리 궁금했는데 결혼 반대했다고 하길래 왜 그랬나 싶었거든. 잘난 사돈댁 만나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어느샌가 반대한다고 하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나도 주변에 물어보니 사돈댁이 괜찮다고 해서. 이제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하는 소린데 솔직히 뭐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냥 지들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어디 가서 우리 진호 빠지는 외모도 아니고 저 정도면 능력도 좋고 더 좋은 며느리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반대를 했던 거죠 뭐. 실상 저쪽 집안도 부럽다 할 집안은 아니에요. 어디서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우연히 듣게 된 친척과의 대화에서 시모는 저희 집에 종살이를 했던 집이라고 언급했었죠. 생각해보니 저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누구보다 좋아했던 게 바로 시모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종살이를 했던 게 알려지면서 크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남편 쪽 집안이 기운다 생각을 해서 자존심에 더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선 처음에 결혼을 반겨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던 시모는 하나가 걸리니 그걸 물고 늘어졌던 거죠.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장례식장까지 오셔서는 속을 뒤집어 놓으시기도 했어요. 애미야, 가서 음식 좀 더 가지고 와라.
아니, 음식이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장례식장에 고생고생해서 왔더니만 대접이 뭐 이렇게 허술하니? 고기 좀 잔뜩 올려서 가지고 오지. 하여튼 이런 것도 집안 내력인가? 없는 살림에서 살아서 그런가? 대접하는 것도 영 허술하네. 네 할머니도 참 불쌍하시다. 내내 종살이 하시다가 자식들도 겨우겨우 키우시고 그런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할머니 그때 10년 일하신 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 집 잘 풀렸고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 음식도 제가 몇 번이나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 잠깐 집에 갔다 와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같이 가셔서 시댁으로 가셔요. 제가 나중에 장례 마치고 연락 드릴 테니까 여기 계속 안 계셔도 되세요. 사돈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있어야지. 내가 어딜 가니? 그래도 이런 거 내가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나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지. 남들은 이런 소리 해주겠어? 내가 다 해봐서 아는 거야. 니네 집안에서는 이런 거 제대로 해본 사람이 있겠니? 그렇다고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을 텐데 나라도 와서 이런 거 말해줘야 바뀌는 거지. 장례식장에서 마치 본인이 상주인 양 이것저것 제시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이 겨우 데리고 나갔지만 전 그때 상처가 아직도 낫지 않았어요. 시모가 무시를 해서 그런지 시동생들은 저에게 버릇도 없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났던 시동생들은 저희가 결혼을 했을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시모와 합세해서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었죠. 시댁에가 잠시 앉으려고 하면 쉬지 않고 다음 일을 건네주더라고요. 형수님, 다 하셨어요? 아, 그러면 저기 창고방 청소해야 하는데 오늘 좀 부탁드려요. 어제 엄마가 한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형수님 힘도 세시고 정리도 잘 하시잖아요. 오신 김에 창고방 청소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제 친구들도 좀 올 건데 초대해도 되죠? 형수님 요리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하시는 김에 양 좀 늘려서 해주세요. 갑자기요?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저희 식구들만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재료도 맞춰서 사오긴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번에 음식 넉넉하게 하고 남기고 가니까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재료를 사오던지 아니면 뭘 주문해서 시켜 먹던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고 청소까지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도련님이 좀 도와주세요. 에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형수님은 주부니까 잘 하시잖아요. 쉬엄쉬엄 하시면 되지. 청소하는데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정리하면 되는 건데 고작 장도 못 봐요? 형수님, 너무 우리 집에서 쉬려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집에 와서 일을 해야지. 저는 나중에 장가 가면 제 와이프가 와서 살뜰하게 엄마 챙기고 하는 게 좋은데. 도련님, 저 지금 앉았어요. 아까까지 주방 정리하다가 왔고요. 아침 먹고 나서 간식 먹고 점심까지 차리고 이제 막 앉았는데 쉴 시간은 좀 있어야죠. 일단은 장 본 걸로 음식은 만들게요. 미리 말을 해줬으면 재료라도 넉넉하게 사왔을 건데 미리 말을 안 하신 거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와, 형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다 해주시는데 형수님도 그래야지. 어쨌든 오늘은 힘드시다고 하니까 대충 만들어 주세요. 제 친구들 입 깐깐하거든요. 맛없으면 바로 뱉는 스타일이라서 음식 좀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저녁 식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 테니까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생각을 하는 시동생들을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특히나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면 전 내내 앉아있지도 못하고 밥상을 챙겨야 했어요. 앉으려고만 하면 계속 뭘 자꾸 시키는 바람에 심부름을 해야만 했었죠. 결국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다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들은 형수님 지금까지 밥 한 수저 못 드는 거 안 보이냐? 눈이 없어? 어떻게 물부터 수저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 일부러 그러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함부로 이것저것 시키는 거야? 안 그래도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왜 자꾸 니들이 안 하고 니 형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유, 왜 그러니?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네 와이프가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너는 네 와이프 안 시키니? 꼴랑 뭐 몇 개 가져다 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에미야, 네가 큰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집에 갈 때 이렇다 저렇다 한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얼마나 시킨다고 뒤에서 네 남편을 조종해? 뭘 날 조정을 해? 눈이 있으면 지금 상황을 봐봐. 지금 애 엄마 앉아서 밥 한 수저라도 뜬 거 봤어? 다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난 진짜 이해를 하질 못하겠네. 지금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다들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어떻게 다들 그래?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게 해줘야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멀쩡한 사지 있는 애들이 왜 자꾸 시켜대냐고. 아이고, 에미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조종을 하니? 됐다. 너 앉아서 먹고 내가 심부름 하마. 나이 먹고 늙은 엄마가 움직여야 아들도 마음이 편한가 보구나. 내가 다 늙어가지고 며느리 한번 일 시켜보지도 못하고 며느리 수발이나 들어야 하다니. 에미야, 뭐하니? 네 남편 이렇게 난린데 앉아서 편하게 밥이나 먹어라. 내가 네 수발 들 테니. 남편이 난리를 치면 시모는 그걸 더 비꼬아서 말하니 저는 중간에서 미쳐버릴 노릇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했죠. 본인도 집에 가서 다른 식구들이 하는 꼴을 보면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댁에 갔다 오기 전 다녀온 후에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시댁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다음에는 나 혼자 갈게. 당신 갈 필요 없어. 나도 우리 식구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난 우리 식구들이 진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심지어 엄마가 그럴 줄이야. 시집살이 심하게 당해서 며느리한테는 누구보다 잘해줄 거라고 했던 엄마는 어디 갔나 몰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으신 건 아니지? 이유라도 알면 내가 가서 해명이라도 해볼 텐데 딱히 이유도 없으신 것 같아서 말이야. 솔직히 나도 기분이 안 나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볼 때마다 종집안에 장가 보냈다 어땠다 하는 것도 상처고 우리 아이한테도 한시집안 핏줄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중간에서 말려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더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나서면 엄마가 더 하시는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도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 우리가 거리 두고 살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엄마도 괜히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갓집에서 초반에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었잖아. 그 말이 내내 걸리셨는데 할머님께서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계셨었다고 한 거 듣고서는
잘 됐다 하고 더 기 꺾으려고 하시는 거지 뭐. 진짜 나도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 뒤로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도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만 만나기 시작했죠. 아이가 좀 크고 나니 시댁에서는 우리가 안 가면 아이만이라도 보내라고 아우성이셨어요. 방학에 잠깐 아이가 며칠 보내고 온 적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이가 종이 뭐냐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이가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한다고 시모에게 말하니 시모가 종핏줄 어디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어머님, 혹시 저희 아이한테 종핏줄이라고 하면서 말하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오더니만 종이 뭐냐면서 엄마가 종핏줄이냐고 하는데 정말 저희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저희 친정집에서 어떻게 해주냐 다 물어보셨다면서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이한테도 상처예요.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상처가 된다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니? 그래서 그거 따지려고 전화했어?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만 고작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 전화해서는 따지는 거냐고.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애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맞는 거지. 그럼 종핏줄을 종핏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아무리 그러셔도 그런 말은 솔직히 좋은 말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아이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뜻 알면요? 아이는 아이 아빠 핏줄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아이한테 당연히 상처가 되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욕하셨다면서요. 부잣집 할머니인 척하면서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냐면서요. 그래,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본 게 그렇게 억울했니? 막말로 니네 집 그렇게 잘 산다면서. 그러면 손주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주잖니?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왜 자식들한테는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건데? 나는 그게 너무 웃겨. 말만 잘난 척하고 베푸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동네방네 잘 산다고 소문내고 다니니? 다들 나만 보면 아들 장가 잘 보냈다 어땠다 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가 막히는지. 너야말로 네 집안 단속 똑바로 해. 시모는 다른 지인들로부터 저희 집안에 아들 장가를 잘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게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칭찬만 하니까 시모는 그게 배가 아팠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원래 시모 자체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동서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시모는 저와 동서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있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동서들은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동서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안 그래도 전화를 해봤는데 다들 바쁜지 통화도 안 되고 어머님이 급하시다고 해서 연차 쓰고 왔어요. 오늘 할 일 많다면서요. 남편은 급한 일 처리만 하고 온다고 하던데 도련님들이랑 동서들은 언제 와요? 같이 와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올 필요가 뭐 있니? 네가 맏며느리인데 네가 와서 다 하면 되지. 그리고 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해라. 굳이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랑 나랑 후딱 해치우면 되는 거지. 네 시아버지가 허리 다쳐가지고 돼지 축사를 청소를 하나도 못했어. 가서 저기 좀 쓸고 청소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옷부터 얼른 갈아입어. 네? 저랑 어머님 둘이서만 청소하려고요? 어머님, 그러면 몸살 나요. 부지도 넓은데 저랑 어머님 둘이서
오늘 내로도 다 못하고요. 안 되면 도련님이나 남편 왔을 때 같이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 명 있으면 금방 하잖아요. 너랑 나 2명이면 충분하지. 뭐 다른 사람 또 부를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네가 가서 조금씩 하고 있어. 일단 나 다른 곳에 볼 일 있어가지고 갔다 와야 하니까 얼른 하고 있어. 금방 끝나. 너 오늘밖에 시간 안 된다고 했지? 오늘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있을 시간 없어. 가서 옷부터 갈아입거라. 아들한테는 내가 오지 말라고 전화할 테니까. 급하다고 해서 내려가 보면 시모는 축사일을 도와야 한다고 할 때가 많았죠. 그럴 땐 동서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서 축사 청소며 먹이 주는 일도 다 해야 했어요. 심할 때는 온다던 남편에게도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거나 도련님들도 부르지 않으시기도 했죠. 남편이 도착할 때쯤 시모도 같이 와서 일하는 척 하다가 끝이 날 때가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시모는 날 차별하는구나 느끼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의 무시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시댁 모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다들 작정했는지 저에게 서운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너무 서운해요. 그래도 형님이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식사 한번 거하게 차려주시지도 않고 다른 집안 사람들 보니까 맏며느리가 나서서 집안 행사 싹 다 주도하던데 형님은 그런 것도 없으시고 집안에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이면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형님 너무 집안에 소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며느리라고 들어왔는데 본인 일만 바쁘지.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안 쓰시고 뭐라도 하나 주체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어머님이 집안일들 싹 다 책임져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형님이 받으셔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들밖에 없네. 시어머니 생각해주는 건 며느리들 뿐이야. 그래, 애미야. 앞으로는 네가 담당해가지고 우리 집 행사 네가 잘 꾸려보거라. 사실 나도 이제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며느리도 봤는데 네가 이제는 싹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말하기는 좀 민망했는데 다른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제야 말을 하게 되네. 그렇죠, 어머님?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희 지인들은 싹 다 맏며느리가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맏며느리라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애들도 있는데 형님은 그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서요. 형님 설마 예전에 어머님이 형님 할머니가 시댁 종살이 했다고 그거 몇 번 말한 거 가지고 서운해서 아직까지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에이, 그 정도로 째째하게 서운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댁 모든 행사들을 주도해야 한다며 절 압박했죠. 심지어 시부모가 아플 때면 당연히 맏며느리가 와서 간병하고 모셔야 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였지만 그 공간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의무를 짊어주려고 하면서도 베풀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댁에서 절 배려하는 사람은 오로지 단 한 사람, 남편이었죠. 그렇지만 남편 또한 본인 일이 바빴기 때문에 모든 걸 막아줄 순 없었어요. 제 화가 터지게 되었던 날은 명절이었는데 어머님은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신이 난 얼굴로 저와 동서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자, 우리 막내들한테는 명절 선물로 현금 주마. 저번에 니들 사고 싶었다는 옷 있었지? 명절 겸 가서 사 입어. 니들 옷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나도 기분이 좋더구나. 넉넉하게 챙겼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사 입고 다니렴.
그리고 큰애는 이거 삽 들어라. 가서 돼지 분변 청소해야지. 뭐하니? 아까부터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있던데 큰 며느리로서 모범을 보여야지. 어머, 어머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옷 사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역시 어머님 최고. 형님도 좀 어머님께 살갑게 하세요. 형님이 너무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나서서 일도 하시고 그러셔야 이쁨도 받는 거지.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어떻게 결혼했나 몰라?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좋은 핏줄이라서 내가 어떻게든 결혼 안 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저 불려시 같은 게 어떻게 꼬셔가지고서는 하여튼간에 가서 돼지 분변 쌓아놓은 거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는 돼지 분변을 치우라고 하세요? 동서들이랑 그럼 같이 갈게요. 같이 가서 치울 테니까 삽 어디 있어요? 저 진짜 서운하네요. 안 그래도 어머님 저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동서들이랑 이렇게 차별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차별? 나는 사람 차별 안 한다. 구분하는 거지. 얘네는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니 내가 귀하게 여겨주는 거고 너는 종집안에서 자란 아이 아니니 탓하고 싶거들랑 네 조상을 원망해라. 대대로 천하잖아? 시모의 말에 전 너무나 화가 나 삽을 던져놓고서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선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저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시부는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워낙 시모의 등살에 시댁에서 길을 못 펴던 시부는 단 하나 돼지 목장을 유산을 받아 시모에게 기죽지 않았었죠. 그러던 시부가 지인의 사기에 휘말려 돼지 목장을 날리게 생겼었는데 시모에게는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시던 걸 큰아들인 남편에게 털어놓으셨더라고요. 남편도 딱히 방도가 없어 걱정만 하다가 제가 알게 된 후 저희 집에서 시부 돼지 목장을 인수하게 되었죠. 시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저 돼지 목장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를 하시니 천한 집안 명의 돼지 목장은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에 달려있던 채무들도 저희 집에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때 썼던 차용증이 어디 있을 것 같네요. 아마 그 차용증도 천한 집안에서 빌려간 돈이라는 뜻이니 어머님이 바로 갚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목장이 왜 너네 집 거라는 거야? 저 목장,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데, 무슨 너네 집에서 저걸 인수해? 난 모르는 일이야. 확인하기 전까진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확인시켜드리면 되겠네요. 아, 도련님들도 저기 목장에서 일하시면서 월급 받으셨죠? 그거 다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나오는 건데 모르셨나 봐요. 아버님이 간곡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여태껏 말도 못 해드렸는데 이제는 밝힐 때가 됐네요. 선한 집안 통장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이것도 받으시기 싫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퇴사시켜 드려요? 저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벌벌 떨며 쓰러지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시모는 아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이라면서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돼지 목장이 저희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서야 모든 걸 알게 되셨죠. 당장 월급부터 막막했던 시동생과 동서들은 바로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모도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니들 결혼시킬 때 조금 반대하셨다는 거 듣고 마음에 걸렸었나 봐. 정말 미안하다. 아유, 남편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고, 겨우 받은 유산도 날리고, 집안 뭐 하나 풀리는 거 없는데, 그 화가 너한테 갔던 거 같구나. 내가 너무했던 거 정말 미안해. 너희 집안이 워낙 괜찮은 집안이라고 지금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많이 화났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천한 핏줄인 제가 감히 귀한 집안 사람한테 사과를 받다니요. 어머님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저희 집안이랑 엮이는 거 고역이실 것 같아 농장은 그냥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도련님들도 알아서 다시 취직하라고 하시고 아버님도 다른 곳에서 일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우리 농장만은, 아니 너희 농장만은 팔지 말아줘. 우리 몇십 년 동안 그 농장 일만 해왔어. 우리 아들들도 평생 그 농장만 일구면서 살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선 친정에선 농장을 다 처분하겠다며 말하셨지만 나중에는 친정에서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농장 주인이 되니 시모의 태도는 확 바뀌었죠. 전처럼 절 무시하는 일도 없고 시동생과 동서들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죠. 오히려 저만 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더 크게 혼을 내줘야 한다면서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동생들을 혼내줬어요. 지금도 남편은 주말에도 농장 일을 하라며 시동생과 동서들 거기다가 시모까지 모두 불러 일을 시키고 있네요. 한 소리도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애초에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든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그건 과거가 될 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모두들 힘든 일 잘 이겨내고 버티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많은 자책과 우울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의 암흑 시절 얘기와 이것을 극복했던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부모님의 도움으로 동네에서 네일 아트 샵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미용을 좋아했던지라 꼭 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럭저럭 혼자서 버는 것 치고는 벌이가 괜찮았던 때쯤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고 연애 후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편을 친정에서는 걱정을 하시며 저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했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여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셨던 바람이 있으셨죠. 너 결혼이 장난인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근데 허구한 날 일도 잘 안 나가고 술도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내 딸이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 남자랑 나 서로 사랑해요. 엄마도 아무것도 없는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니네 아빠는 가난했지만 뭐든 열심히 얻고
네 남자친구는 노력 같은 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잘못 본 거야. 좀 뺀질거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성품이 괜찮은 남자인데 다시 한번 좋은 시선으로 받아줘요. 그렇게야 좋다면야 반대는 안 하지만 엄마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뭐 네 인생인데 어쩌겠어. 어른들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만 죽자 사자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드세서인지 제 벌이로만 생활을 하는 기간이 계속되었답니다. 이게 지속이 되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텐 절대 기댈 수가 없었고 결혼 후 오히려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을 잘 받아들여 사이 대접을 톡톡히 해주시곤 하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절대적으로 친정 부모님에게 제 생활을 보여드릴 순 없었죠.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 지금 딸 속을 썩인다고 하면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실 것 같아 부모님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김서방, 요즘 쉬고 있다며? 그래,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얼마나 힘들 거야. 나도 그 마음 다 아네. 네, 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취직도 어렵고, 뭐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걱정 마세요.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그래, 자네는 뭐든 잘 될 거야. 우리 손녀 하영이도 그렇고 우리 딸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니까 자네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제가 설마 두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요? 장모님은 그냥 저희 집 일에 관여 안 하시면 되니까 염려 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그냥 격려차 한마디 하신 건데 응원해 주시는 분한테 너무 삐딱선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김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 내가 자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거야. 괜히 엄마는 제 앞이라고 사이 기세어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이 본심이 아닌 것을 다 알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미안해서 저에게 더 잘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까봐 일부러 칭찬을 하신 엄마였거든요. 뻔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실 텐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엄마에겐 내색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하영이 어린이집 등원 왜 늦었어? 선생님 연락 왔잖아. 나 오늘 가게 나가니까 일찍 등원시켜 달라고 했지? 남자 체면이 있지. 그리고 그깟 어린이집 좀 늦으면 어떻다고 이 난리야? 그런 게 싫으면 네가 직접 등원시켜. 가뜩이나 일도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구먼. 네가 이렇게 나를 안달복달하니까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원래 그런 거거든. 말이니 방귀니?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애한테 좀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어제는 나 가게 때문에 늦게 끝나니까 하영이 저녁 좀 챙겨 먹이라고 했더니 짜파게티 하나 딸랑 끓여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했다며? 집에서 있으면 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얘기한 적 있어? 진짜 너무하다. 본인밖에 모르지? 내게 꺾어놓고 네가 할 소리야? 솔직히 내가 왜 안 되는 건데? 이게 다 네가 드세서 내가 안 되는 거라고? 미용하는 애를 만나질 말았어야 했어. 취직도 안 되고 마음에 드는 회사도 없고 죽겠네 진짜. 나도 집에만 있기 싫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가정적인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후회 없이 살 거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게 된 과거였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저에게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분은 남편의 친어머니였답니다. 사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여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한참을 친어머니 소식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았고 곧이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아이고, 성찬아. 아유, 이렇게 자랄 동안 남 보하고 있었니? 그 세월 아쉽고 슬프구나. 네가 내 며느리구나. 아유, 참하기도 하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아무리 아빠랑 이혼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한번 안 찾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서 너 만날 날만 기다렸다. 진모라고 땡전 한 푼 없어서 찾으면 뭐하니? 다 고생인 거지. 이제 아드님도 만나시고 며느리도 있으니까 어머니 외로울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슬퍼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아들도 찾았는데 이렇게 참한 딸 같은 며느리까지 얻어서 복이 있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렸을 때랑 똑같아. 멀리서도 내 아들인 줄 알겠다. 너한테 못한 만큼 엄마가 다 갚으면서 살게. 미안하다, 성찬아. 엄마 용서해줘. 고마워요, 엄마. 늘 외로웠는데 저에게도 엄마라는 울타리가 생겨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우리 떨어지지 말고 살아요. 처음 시어머니와 남편이 재회했을 때 전 옆에서 엄청 울고 있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봤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무능한 시아버지만 뵙다가 성공한 시어머니를 만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첫 만남엔 몰랐지만 시어머님은 알고 보니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시고 지금은 노후가 정말 보장된 채 사시고 계시는 분이었답니다. 이혼 후 여러 번 재혼한 아버님과는 달리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찾았으니 기꺼이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은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세차장 하나 하고 싶댔지? 부지 알아봐라. 내가 이거 하나 못해줄까? 열심히 살아. 네 애비 아래서 뭘 배웠겠냐마는. 그래도 하나의 아빠고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엄마가 든든하게 지원해 줄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누라 돈으로 사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아니? 네가 원하는 거 엄마가 차려줄 테니까 대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감사해요. 세차장도 차리는데 억소리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엄마를 두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그동안 내가 이런 거 해주려고 벌었던 거야. 어떻게든 우리 아들 찾아서 보란 듯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거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 서포트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큰돈인데 이렇게 선뜻 투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투자는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는 건데 그동안 혼자 벌어서 사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여자 혼자 가정 하나를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우리 아들 옆에서 안 떠나서 고마워. 이제 고생 끝이야.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남편은 입에 달고 살던 세차장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규모를 크게 차리기도 했고 워낙 그쪽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세차장은 초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업 수완이 과연 좋을까 했던 남편이었지만
첫 사업치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오픈한 지 1년이 지나고 거의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가 되었죠. 이렇게 본인이 잘 되고 나니 예전에 조금 주눅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기세등등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애아빠로서 저런 모습은 정말 높게 샀지만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돈 좀 벌었다고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친구고 가족이고 뭐든 본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라면 이 정도 입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너도 이제 싸구려 옷 그만 좀 사고 백화점에 가서 좀 사 입어라. 내가 어딜 나다닌다고. 그리고 싸도 질 좋고 예쁘면 장땡이지 뭐. 남들이 내 옷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돈이면 하영이 책을 몇 권을 더 사주겠다. 당신도 요새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카드값이 700만 원 나왔어. 아유, 네가 내냐? 내가 내지? 그리고 잘난 엄마 두고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예전에 김성찬 아니라니까. 내가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으러 다녀야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만 붙는 거라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발도 넓히고 다음 사업 구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뭘 모른다니까. 야, 말 나온 김에 가게도 때려치워. 그깟 10평도 안 되는 가게. 뭐? 내일은 내일이지. 그리고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하영이도 4살이고 우리 많이 모아야 돼. 둘째도 가져야지. 미쳤냐? 애 낳으면 돈이 또 들어갈 텐데 난 이제 즐기며 살 거야. 그리고 그깟 네일아트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래? 남편과 자녀 계획을 2명까지 해놨던 터라 둘째 생각이 있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이미 본인이 즐기고 살려고 둘째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세차장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한 뒤로 오히려 가정에 더욱 소홀해지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을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달갑게 보진 않았답니다. 김서방이 좀 늦네. 뭐 많이 바쁜가?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얼굴이라도 비추면 좋으련만. 좀 그렇네. 아, 요즘 사업하느라 정신 없잖아. 내가 날짜를 말해줬었는데 잊어버렸나 봐. 나도 통 못 보거든. 바빠가지고. 에휴, 여러모로 바쁘네.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니까. 너도 너무 바가지 긁지 마라.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정말 잘해드려라.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으셨을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참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은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 그래서 어머님한테 하영이도 자주 보여드리고 그래. 이 사람도 은근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풀리고 있고. 그래, 바쁘겠지. 얼굴 보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축하하자. 하영아, 할아버지랑 촛불 끄자. 자, 노래 불러요.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1달 전부터 말을 했었고 그날 아침에도 확인 전화를 한 제 말을 묵살한 남편이었답니다. 아예 통화조차 되지 않는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 그날 집에 와 남편과 대판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상대방은 바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도까지 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기에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었어요.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그랬겠냐?
아마 다 그럴걸? 남자들 주머니에 돈 채워지면 딴 눈 돌리는 법이라고. 이게 남자 본능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실수야. 잠깐 지나가는 바람. 너 하영이 두고 이혼할 수 있어? 애는 내가 키울 건데? 뭐? 너 미쳤니?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말이 막 나오나 봐. 너처럼 불성실하고 바람이나 피우는 인간이 하영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이렇게 빵빵한데 그럼 애는 내가 키워야지 네가 키우냐? 넌 내 꼴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하영이가 나처럼 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자고로 애는 능력 있는 부모 아래서 커야 크게 되는 거다. 너 잘 생각해.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라니까. 한두 번 만난 것 뿐이야. 앞으로 안 만날 테니까 그만 좀 해. 남편은 애를 가지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바람난 두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매우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뭐든 다 해줄 것 같던 시어머니는 엄청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남자놈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너도 그러냐? 아, 내 아들이 어떻게 조강지쳐 뒤통수를 쳐? 네가 사람이니? 내 돈이 화근이었지? 이놈의 돈 때문에 네가 의리도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리려 한 거지? 다 없애버려야 돼. 이 돈이 문제였어. 엄마, 잘못했어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고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영 엄마가 자존심이 세서 안 받아줄까봐 일부러 애 걸고 넘어지면서 세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하영 엄마한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할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난 이혼한 아들 꼴은 못 본다. 엄마가 이혼해봐서 그래. 하영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그 마음 잘 알아서 안타까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나 죽었어 하고 무조건 빌어. 알겠어? 네가 잘 되는 이유도 하영 엄마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무서운 불효령에 남편은 뒤이어 저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고, 맘 같아선 바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지켜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이기도 한데 이혼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칼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시간을 가지자는 말로 지켜보려고 했던 찰나여서 그런지 남편도 더욱더 저희 가족에게 잘하려는 행동을 보이곤 했어요. 내가 오늘 끝나고 하영이 픽업하고 당신 가게 데리러 갈까? 우리 외식해야지.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이 웬일이야? 먼저 하영이 픽업 얘기를 다 하고 아빠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땐 내가 진짜 백수였으니까 그랬던 거고 능력 있는 사업가가 못할 게 뭐야. 나한테 하영이 맡겨도 내가 할게. 갑작스럽게 안 하던 짓까지 하면서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고, 저 역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애를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아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혼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고,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아시곤 정말 좋아하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사실 내가 더 면목 없어. 어렸을 때 내가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 우리 아들 잘못인데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마 성찬이가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나랑도 약속했고. 그러니까 믿어줘. 네, 어머님, 저도 이 믿기로 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정말 많지만 그냥 남자들 흔히 하는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도 너무 닥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뭐 숨 막혀서 밖으로 돌았을 수도 있죠. 최대한 그렇게 생각해야죠. 에휴, 네가 큰 결심했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엄청 혼났어. 절대 안 그럴 거다. 우리 며느리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모든 걸 덮기로 했어요. 남편은 인성이 개조된 것처럼 행동했지만 다시금 슬슬 밖으로 나돌더니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었지만 언젠가 모든 걸 후회하고 가족에게 잘할 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이 되었고 시댁에 들렀다 친정에 가는 길 남편은 또다시 궁시렁대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피곤해 죽겠네. 아, 명절은 왜 있는 거야? 나 같은 잘 나가는 사업가가 이리저리 다녀도 모자랄 판에 꼭 가야겠냐? 장난해? 아버지 생신 때도 참석도 안 하고 당신 우리 부모님 뵌 지가 언제인 줄 알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못 참겠으니까. 못 참긴 뭘 못 참아. 그냥 돈 100만 원 드리면 되지. 꼭 얼굴까지 비춰야 하냐고. 이런 날이라도 좀 제발 나 좀 쉬자. 어제 술 퍼먹고 늦게 들어오고선 쉰다고? 막말로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 가게야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지. 뭐? 너 나 무시해? 내가 누군데? 너 밥 얻어먹고 살기 싫구나? 네 가게 한 달 매출? 나 그거 이틀이면 벌어. 가는 길에도 남편과 고성이 오갔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도 친정에 가는 길이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 이런저런 부모님과 얘기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명절날 친정에 와 TV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친정아빠도 엄마를 도와 이것저것 하시는데 사이라는 인간은 낄낄대기 바빴고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음식 좀 나르라고 타박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욱했던 것인지 대뜸 그 밥상을 뒤엎고 생 난리를 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백년 손님한테 어디다 대고 음식을 나르래? 날 이렇게 대접해도 돼? 아니 장모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런 대접 받아야겠습니까? 아까 차에서 올 때부터 진짜 못 참겠네. 네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는 이유가 뭐야? 감히 나한테? 솔직히 지금 너희 같은 것들은 나한테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엄마 같은 뒷배가 있는데 막말로 이렇게 평범한 가족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지금 이 음식들 날라야겠어? 장모님도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자네 뭐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우리 딸 봐서 참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밥상을 엎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야, 네가 결혼하고 한 게 뭐야? 미어도 사이라고 대접해줬더니만 이제 돈 좀 생기니까 우리 딸이랑 우리가 물러 보여?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참지만은 못하겠어. 너 같은 건 물사대기도 아까워. 버릇없고 개념 없는 천하의 못쓸 놈. 그 순간 엄마가 통곡하며 분노를 냈고 이렇게 예의 없는 남편에게 엄마는 물김치 국물을 쏟아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김치 싸대기를 남편이 맞게 된 것이죠. 남편은 물김치 국물을 맞자 소리를 지르며 딸에게 수건을 가져오라 시켰지만 딸은 이미 이 사태가 무서워 울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푸는 것인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원래도 말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날은 화가 났는지 제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고래고래 나가라고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으로 인해 남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본인 팔자 본인이 직접 꼬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돈, 일어나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울고만 계십니까? 너 꼴은 이게 보고, 얼른 말해봐.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 인간이랑 진짜 못 살 것 같네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여기가 어디라고 제멋대로 밥상 없고 자기가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 남자이니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이딴 인간 밑에서 애가 뭘 배울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미련하게 인연을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너, 진짜야? 네가 사돈 어른들 앞에서 지금 밥상 없고 이 소란 피운 거야?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진짜 더럽다. 사돈 어른들,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려서 돌봐주지 못해 보고 배운 게 없는 아들, 제가 대신 사죄 드려요. 엄마, 아들이 지금 김치 싸대기를 맞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게 사이 대접을 못 받는 수준이라고요. 입 다물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원래도 없이 살았으니 없는 것처럼 살아. 지 애비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네 애비랑 왜 이혼했는데? 바람 피우고 지 밖에 모르고 난 그런 인간들을 보면 혐오감이 들어. 알겠니? 근데 너까지 그러니 난 너 같은 아들 못 참아. 넌 그냥 그 핏줄이었어. 늙음하게 애를 찾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걸 보자고 찾았구먼. 됐고 다신 연락 마라.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셨어요. 사실 명절에 혼자 계실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까지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 했던 것이었고 그로 인해 어머님이 방문 후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강단이 있으셔서 남편에게 차려준 세차장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어머님 명의라 가능했고 남편의 카드값 또한 내주지 않았으며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한 다음 사업 금액마저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일체 남편의 연락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봐. 어차피 원래도 그렇게 살았으니 아쉬울 건 없잖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네 본성 어디 가겠니? 그때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하영이가 있으니 이걸로 만족할게. 어디 잘 살아봐.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엄마 찾아가서 빌게. 너랑 하영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혼은 아니잖아. 넌 나랑 하영이 없이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잘 살잖아. 아, 맞다. 이제 돈이 없으니 여자들도 안 붙으려나? 진짜 웃기다.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애까지 낳고 함께한 사이 아니었어? 제발 봐주라. 이미 그때 한번 봐줬잖아. 더는 못 참아. 인간이 인간다워야 눈 뜨고 봐주지. 넌 하영이 볼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남편은 그제야 애절하게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전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 또한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 돈을 털고 나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죠. 상간녀도 위자료를 주면서 잘못을 빌었지만 아는 사이였어서
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리 잘나 보였으니까 너 가져. 이제 뭣도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겠니?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내 앞에서 사장님 하면서 실실거리더니 뒤에선 내 남편을 만나? 그래, 네가 무슨 죄니? 내 남편이 다 죄인이지. 죄송해요. 정말 오빠가, 아니, 사장님 남편이 자꾸 꼬시는 바람에 그래도 이 동네에 소문은 내지 말아주세요. 왜? 너도 가게 내서 장사하게? 그렇게는 못하지. 네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손님들을 받으려 해? 너 같은 애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니? 너 이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 말어라. 나한테 걸리면 그날로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야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세차장도 그리고 집도 가족도 모두 잃었답니다.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시아버지의 인생과 똑같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도 늘 여자들만 만나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살아서 남편이 항상 욕을 했는데 본인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참 허탈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잃으니까 이제 좀 실감나? 당신 아버지 그렇게 욕하더니 당신이 낳은 게 뭐야? 당신도 똑같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 뭐 어쩌겠냐마는 그렇다고 합리화하기엔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아무리 불우한 상황에 있어도 그저 본인 앞길을 위해 모든 유혹 저버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한테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엄마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날 키워주기랬어. 뭘 하기랬어. 그건 네가 직접 말해. 어머님도 진짜 안타깝다. 하나 있는 아들 찾았는데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실망하셨겠니? 본인 마음도 아프지만 아마 더 화가 나셨을 거야. 그렇게 싫은 전 남편이랑 똑같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 남편의 진심은 저와 다시 합치는 것보다도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연락을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고 남편의 연락마저도 받지 않았답니다. 정말 대조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성공한 것임을 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대조 같은 성격을 가진 어머님은 소송과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내가 아들을 품고 키우질 않아서 이렇게 비난할 자격은 없다만 너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힘내고 살아. 이제 날개짓 하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하영이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줄래? 에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받겠어요. 이랑 이혼한 마당인데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애비랑 이혼했어도 내 손녀기도 하고 또 내 핏줄 아니냐. 애비한테 못해준 거 하영이한테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아,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영이는 그래도 보고 싶으실 테니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고맙다. 하영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사실 하영이 애비한테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걘 돈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이지 지 애비랑 똑같거든. 나중에 애비 말고 모든 걸 하영이한테 물려주고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할 거다. 애비는 글렀어. 내가 앞만 보고 살아온 이유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참 잘못 생각했지. 그래도 너무 속상해 마세요.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니
언젠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거예요. 어머님도 힘내시고요. 어머님은 손녀의 학비를 전액 내주시겠다고 하였어요. 말이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시고 계셔서 저도 애아빠는 만나지 않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딸의 할머니를 만나 소소하게 일상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말고 그래도 딸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영이가 참 밝아진 것 같아서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친할머니 만나러 가는구나, 우리 하영이. 아, 친할머니 만나서 오늘 파스타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어. 하영이가 할머니 주려고 그림 그렸거든요. 아유, 좋겠네. 우리 하영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와. 날 추운데 너도 재밌게 다녀오고 기분 전환 좀 해. 어머님도 아마 외로우셔서 하영이 많이 보고 싶으실 거야. 내가 자주 보여드리고 찾아뵈야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외롭게 일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늦음하게 손녀 하나 있는 거 보는 낙으로 사실 거야. 자주 보여드리렴. 시어머니를 만날 때 가끔 남편 소식을 듣는데 시어머니 또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종종 찾아뵈면서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대쪽 같은 시어머니이기에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미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역할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결정하고 보니 정말 잘했다 싶은 게 이혼이네요. 그렇다고 이혼을 강력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저 역시 싱글맘으로서 잘 헤쳐나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듯이 저에게도 정말 앞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과 평범한 시댁 식구와의 사이에서 저 역시도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남들은 시집살이다 뭐다 하는 불만을 호소했지만 정말이지 전 얘기할 건더기도 없는 시댁이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름없이 살던 저에게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 만져본 큰돈이기도 하고 이제 이 돈이면 우리 식구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지내던 날이었죠. 하지만 돈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행복했던 거와는 다르게 돈이 많아지자 시댁과 남편은 점차 변하게 된 거예요. 와, 장인어른 대박이다. 그냥 예전에 사놓은 땅이 이렇게 갑작스레 개발이 된 거야? 우리 그럼 이제 진짜 돈방석에 앉은 거네. 돌아가신 장인어른 덕분에 이게 웬 횡재야? 당신도 아등바등 사느라 너무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지. 아빠는 누려보지도 못한 건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고. 그래서 말인데 나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던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준비는 진작에 다 해놨고 자금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거였으니까 지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고.
그래, 뭐가 문제겠어? 자그마치 우리한테 130억이나 있는데 뭐든 시작해봐. 난 그럼 회사 그만둬도 되나? 아무래도 너 사업 시작하고 바빠지면 유림이 누가 봐. 유림이를 케어할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냐.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림이야 뭐 우리 엄마도 계시고 이제 좀 컸는데. 그리고 당신 집에 있다고 하면 어머님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막상 당신 일 그만두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잖아. 계속 집에만 있으면 자기도 좀 처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그만두고 싶어? 부모가 돌보는 거랑 할머니가 돌보는 게 같냐? 자기 바빠지면 유림이 자연스럽게 내가 케어해야 될 텐데. 어때? 그리고 내가 막상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 케어하고 당신 회사 일 뒷바라지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노는 거야?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길 원했죠. 저 역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육아하는 남편들도 많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부모가 옆에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워낙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했어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전 더욱이 제 사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애아빠가 애를 더 잘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회사에 쏟아붓게 되었죠. 워낙 준비를 오래 했어서도 있겠지만 한번 저에게 터진 기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준비한 옷 도매 사업은 대박이 났고 전 투자 수익에 대비하여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였어요. 어느새 원금까지 회수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갔고 제 자존감도 나날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반면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씀씀이는 물론이고 행동마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원래가 재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재벌처럼 행동하고 돈을 써대기 시작했어요. 제 수중에서 감당할 정도는 되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뭔지 시댁 식구들은 돈 하나로 인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던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늙음하기 우리 자식 덕에 호사를 다하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이제 아들이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 잘 둔 덕에 이게 무슨 호사야. 그런 김에 밍크 코트나 한 벌 살까 봐. 괜찮지? 동창회에도 입고 가고. 아, 당연하지. 엄마, 다 사도 돼. 아들 그만한 능력 되니까 걱정 말고. 이거 내친 김에 이 카드 가지고 있다가 쓰세요. 에그, 이게 말로만 듣던 아들 카드? 내가 동창회 가서 자랑해야지. 우리 아들이 카드 쓰라고 줬다고. 내친 김에 가서 밥도 사고 할까 봐. 오랜만에 기 좀 살게. 이게 무슨 호사라니?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들 고마워요. 잘 쓸게. 콧대들 눌러줘야지. 유림 엄마 돈이 내 돈이니까 엄마 눈치 보지 말고 팡팡 써.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돈을 써보겠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니까. 이제 유림 엄마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더라도 남는 돈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아주 행복하다니까.
이게 다 네 복이잖니. 걔가 너한테 시집와서 네 기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거겠니? 그러니까 너도 기눌리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동안 못 누린 거 다 누리며 살아. 엄마는 그것만 봐도 참 행복하겠어. 당연하지. 내가 그래도 복이 좀 있지? 내 덕분에 유림 엄마도 복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눈치 보지 말고 즐겨. 제 사업이 번창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자 남편과 시댁이 씀씀이 또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카드값을 메꾸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라도 할라 치면 남편은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떠냐며 오히려 저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말도 못하게 말이죠. 갑작스레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자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고 워낙 사업도 바빴던 찰나였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그때는 사업에 집중하여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즐기려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그들을 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늘 카드값 고지서를 보며 놀라는 날이 이어졌어요. 돈 좀 아껴 써. 이번 달에 카드값이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당신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유림이 케어도 안 하고 매번 골프에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이랬으면 회사를 왜 관뒀어? 어차피 유림이 시터 이모님이 보시는 건데 너무한다 정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요. 남자가 가오가 살지. 그리고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이런 푼돈에 인색해? 이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니까. 애초에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많이 벌어도 벌벌 떨어대지. 뭐? 말 다 했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아닌 것 같아. 성실하고 늘 다정했는데 요즘엔 180도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당신이 변해야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이제 옛날 우리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제 즐기며 좀 살자, 좀. 너처럼 계속해서 구질구질 살다간 거지꼴 못 면하는 거야. 사람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아직도 돈. 그래도 적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유림이가 나중에 커서 뭘 배우겠어? 내 말은 적당히 하라는 그 말이잖아. 적당히는 무슨? 이렇게 돈을 써도 네가 벌어오는데 좀 즐겨야지. 사람이 좀 쓰면서 살자. 네가 아끼니까 내가 쓰는 거야.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변했다고 하자 남편은 당연히 변해야 하는 거라며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원래 남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한참 놀다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제가 단단히 착각했던 거였죠. 허구한 날 남편은 사치스럽게 명품이며 차며 사치를 부리기 바빴고 밖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갔어요. 예전엔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절 물주 그 이상으로도 취급하지 않으시더군요. 무엇이 그렇게 모든 걸 변하게 했을지 참 의문이었어요. 그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지만 제 삶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각박한 삶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내가 밖으로만 도니까 남편도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장이 집에만 있니? 네가 뭐 하나 차려주던가.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집에서 앞치마 메고 살림하는 게 말이나 돼? 너 그렇게 바가지 긁지 말고 뭐라도 하나 차려줘라. 너 돈도 많잖아. 내가 우리 아들이 유림이 본다고 할 때 썩 내키지 않았어. 남자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애를 보게 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 이 하는 거 보면 뭐 하나 해도 말아먹을 거예요. 본인이 뭘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무턱대고 뭐라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거저나는 거냐고요. 저 밖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준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거봐. 나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비한테는 어떻겠어? 안 봐도 훤하다. 네 남편 밖으로 도는 거 그럼 탓하지 마.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꼬투리 잡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그저 본인이 잘나서 다 이룬 줄 알지? 너 솔직히 우리 아들 만나서 잘 된 거지? 너 혼자만의 복으로 잘 된 거 같니? 뭐든 감사하게 생각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알던 어머님 맞나 싶어요, 정말. 예전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다 변한 건지. 얼씨구? 감성 발휘하냐 지금? 아, 카드 한도 막혔다. 한도 좀 늘려라. 뭐만 쓰면 한도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내일 김 여사랑 박 여사 만나서 공 좀 치러 가려고 하는데 카드가 막혀서 되겠니? 네 카드 주고 가던지 지금 한도 늘려주던지 해. 잔말 말고. 시어머니 또한 돈 쓰는 맛을 알아버리자 저를 보면 늘 돈돈 하시기 바빴습니다. 남편도 절 외롭게 하고 대놓고 지갑처럼 여겼지만 시댁 식구들마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회사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골프장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히덕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회사에 들러 저에게 돈을 타가는 걸 간간히 봤던 직원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알아차린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 증거가 명확한 모습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가장 큰 걱정이 앞섰죠. 대표님, 여기 사진. 사실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매일 손잡고 두 분이서 꽤 진전된 사이 같아서 말씀드려요. 대표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고마워. 이런 거 얘기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진 좀 보내줘. 바람난 것들은 초장에 잡아야 해요. 제가 힘이 되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님 힘내세요. 여기 사진들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 진작 남편이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여자까지 생겼다고 하니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고 솔직히 앞날이 캄캄했어요.
언젠가 예전처럼 성실한 남편이 될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집에 오면 늘 어두컴컴한 집,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린 것 같아 이혼까지 생각하는 절 발견했죠. 멀리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한부모 가정을 절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나한테 못하는 남편이지만 자식한테만큼은 애틋한 남편이니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날이었어요. 미련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이혼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순 없었고 그저 나 하나 참으면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시누이 시집 가는 문제를 얘기하며 시댁에 들러보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네 신우 시집 가고 싶댄다. 엄마가 얼굴 좀 비추래. 요새 너 우리 집에도 안 간지 오래됐잖아. 오늘 일 끝나고 한번 들려. 그래야지. 바쁘다 뭐다 하는 핑계로 안 간지 오래되긴 했네. 아가씨, 뭐 남자친구 생겼나 봐? 시집도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널 보자고 하지. 시집 보내는데 돈이 한두 푼 드냐? 어쨌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좀 나눠봐. 그러니까 경제권 나한테 일임하면 좀 좋아? 네가 귀찮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넌 어쩜 남편을 이렇게 꺼다 놓은 보리자루를 만들어? 어차피 네 돈이면 내 돈인 건데. 맨날 카드나 쓰라고 하고 그냥 이참에 경제권 나한테 넘겨. 내 돈이라서가 아니라 나 일하는 거랑 세금 이런 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잖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단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지. 그러니까 작작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 말은 알아듣지? 이게 어디 남편을 뱁새에 비유해?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뭐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당신이나 잘해. 하여튼 경제권은 못 넘겨. 그리 알아. 그리고 말 좀 예쁘게 해줘. 정말 당신 같지 않아서 불쾌하니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저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절 보자고 한다며 시댁에 가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그렇지 하게 되었죠. 이 집안의 대소사를 저와 상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누이 시집 가는데 돈이 필요하여 저에게 상의를 하려고, 아니 통보를 하려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단전에서는 진짜 내가 이 집 호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딸을 생각해 견디자고 딸애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었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시댁에도 할 만큼 하면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믿음 하나로 잘하려고 노력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난 줄 모르고 사업하는 내게 아가씨 역세권 아파트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였고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게 되었죠. 아주 오랜만에 비추는구나. 바쁜 얼굴 꼭 내가 얘기해야 비추지? 너만 돈 버냐? 우리도 바쁜 사람이야. 죄송해요. 요새 좀 일이 바빠가지고. 아가씨 뭐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의사 남편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딸이 의사 사모님 된다는데 다 해줘야지. 어떻게 해주시게요? 근데 어머님,
전 그냥 뭐든 서로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꼭 이렇게 한쪽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뭐 얼마나 갈까요? 서로 마음 맞아 결혼해도 이혼하는 판국에. 너 지금 초치냐? 해주기 싫어서 그래? 네 동생이었어도 이럴래? 어떻게 얘가 정이 없어? 네 남편 동생이면 네 동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너 지금 우리 딸이 의사 사모 된다니까 시기 질투 하는 거야 뭐야? 나도 의사 사이 보나 했더니만 조치지 마라. 그러게. 언니, 무슨 벌써부터 초를 쳐요. 진짜 엄마 말대로 내가 시집 잘 가는 게 배 아픈 건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나 정도면 의사사모 될 만하지. 언니가 좀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언니한테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면서 뭘 그래요? 그 집에서 아파트는 당연히 해줄 줄 아나 보더라. 대출 좀 받더라도 어느 정도 네가 준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위치는 어디든 좋으니까 역세권 쪽으로 해서 아파트 하나 해줘라. 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동생이면 아까울 게 어딨어? 너 처음에 시집 올 때 무일푼 빈몸으로 시집 왔기도 했고 지금 혼수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금액 좀 마련해. 하나뿐인 시누이 의사 집안에 안 꼴리게 옳게도리는 다 해야지. 그래야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야. 다 좋다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으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냥 대놓고 이제 돈을 대달라고 저에게 닥달했고 그냥 누가 보면 돈을 저에게 맡겨놓은 것 마냥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깊게 깨닫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집 구석을 망하게 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내가 잘못 판단하면 영원히 나는 이 집안의 물주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닐 거라는 판단이 서게 되자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시집 가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없는 형편도 아니고 돈이야 남아 도는걸요? 이제야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그 돈 좀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네 남편한테도 좀 맡기고 그래라. 가장이 면이 있어야지. 일단 우리 딸 결혼하는데 종잣돈 좀 먼저 풀어놔. 그래야 그 의사 사이 차도 해주고 어느 정도 집 잔금도 치르지. 네, 그럴게요. 일단 제가 가진 현금 5억이면 될까요? 아파트 잔금은 들어갈 때 치르면 되니까 먼저 5억 먼저 하죠. 그리고 집 알아보셨으면 빨리 계약하세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자금을 준비하니까요. 뭐 하나밖에 없는 시누인데 워낙 동생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요림아빠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 정도는 하려고 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아우, 내가 이래서 새언니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의사 사모 되면 언니 잊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요. 아무래도 내가 상류층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언니도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한 발짝 상류층에 다가서는 거니까요. 그러게 이제야 시원시원하구나. 가끔 보면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통 큰 걸 보아하니 이제야 내 며느리다워 아주. 이게 다 우리 집안 인류 집안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니? 내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다니까. 둘 다 아주 성공했어. 돈을 해준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동안 상심지를 켠 거와는 정말 상반되게 저에게 살랑거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참 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댁에서 나와 곧장 이혼을 준비했고 직원에게 남편의 외도 사진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것도 모르고 시누이의 신혼집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낸 것을 식구들이 알게 되자 셋이서 회사에 찾아와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돈을 움켜쥐고 있는 제가 이 집과의 손절을 선언하자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버선발로 찾아온 것이에요. 이혼? 내가 왜 너한테 이혼을 당해야 해? 너 나가서 일하니까 내가 애 보고 살림했는데 이런 나한테 네가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 유리미는 어떡하고?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어떻게 유리미한테 상처를 주려고 할 수가 있냐고. 유림이? 어디서 네 입에서 유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네가 유림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람을 폈겠니? 여기 증거 자료다. 어디 변명해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너 그리고 니네 엄마, 네 동생 그지근성 이제 못 참아. 법정에서 보자고. 아주 셋 다 쫄쫄 털어서 개망신 줄 거니까 그리 알아. 이제 다시 예전으로 너넨 돌아가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그 집 계약한 건 어떡하니? 계약 파기하면 너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일부러 그런 거지? 언니,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죠.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 엄연한 사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쳐? 시모와 시누이는 제가 사기를 쳤다며 억울해하고 이 부분도 법정에서 밝혀낼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상 증거도 없었고 본인들이 원해서 모든 계약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약금을 대신 내주라는 법정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은 것이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그 집안을 요절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아왔던 것들이 후회도 되면서 말이에요. 꼴 좋다. 위약금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동안 유림이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아. 내가 당신들 지갑인 줄 알고 있지? 의사 사이 얻는다고 주제도 모르고 나대더니 꼴 좋다. 모든 얘기는 법정에서 하자고요. 너 뭐가 문제길래 이러니? 천천히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뭔가를 오해했나 본데 우리가 어디 1, 2년 세월이니? 그래요, 언니.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내 인생 어떡하라고. 나 그 남자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안 돼. 언니, 우리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그럼 다 양보해서 돈만 좀 해줘요.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제가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절 회유하려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저는 그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 회사 경비분들을 호출하여 이 염치 없는 세 가족을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만 먹었으면 될 일이었더라고요. 저희 건물에 잡상인들이 출입한 것 같거든요. 여기 좀 오셔서 이 사람들 좀 끌어내주세요. 아주 막무가내네요. 뭐? 너 지금 우리 보고 잡상인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물며 가족인데 이렇게 지독해? 지독?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는지 몰라? 본인들이나 돌아봐. 뻔뻔한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무조건 돈이라도 뜯어내야겠다는 심보로 저에게 싹싹 빌려고 하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의 결말이 결국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요. 내가 무슨 바람이 났다는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유림이 아빠인데 네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혼은 해줄게. 유림이 내가 키워. 양육비랑 생활비 다달이 보내. 알겠어? 어디 혼자 그 돈을 다 꿀꺽 가려고 해? 너 그 입 못 다물어? 아니, 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우리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니? 일단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위약금을 다 어떻게 내라는 거야? 언니, 제발요. 혹시 저희한테 섭섭한 게 있으시면 말로 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요. 저 이 사람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인생 망쳐요. 친구들한테도 의사 사모 된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참 웃긴다. 머리에 허세들만 가득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짊어지고 시집 가고 싶었니? 네 힘으로 벌어서 가. 안 말려. 끌려 나가면서까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었고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의 모습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주어야 했고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였어요. 물론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양심이 없게도 재산 분할도 하려 하더라고요. 너 혼자 그 돈을 다 쓰고 늙어 세상 떠나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유림이 아빠고 엄연히 나도 권리 있어. 재산 분할 신청할 거야. 어쩌냐? 상속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데 내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이혼 소송 걸었겠니?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아빠가 고생해서 번 유산을 너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너 내 돈 쓰면서 놀기밖에 더 했니? 뭐야? 나 이혼 못해 절대로.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절대 안 해. 그건 법정에서 얘기하시고요. 이제 네 자리 찾아 돌아갈 때야. 그 구질구질 그지근성 가지고 어디 한번 바닥에서 잘 살아봐. 아이한테 미안했지만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욱 유림이에게 해만 끼칠 것 같아 내린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의사 사이를 얻으려고 분수에 안 맞게 집계약도 사이에 차도 하물며 병원도 개원시켜주려고 병원 자리까지 계약했더라고요. 그저 저만 믿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모든 돈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그 많은 위약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벌이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딱 하나 있는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아서 위약금을 몽땅 물었다고 했어요. 분수에 안 맞게 욕심을 부린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누이는 결국 그 집안에서 파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파혼을 당하자 또다시 저희 회사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하여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지 아주 뻔뻔하게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너 우리 딸 인생 물었네. 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내 아들이랑 내 딸 둘 다 신세 망치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건데 어디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히 우리한테 뒤통수를 쳐대? 네가 사람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올시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동안 내 돈 엄청 써대면서 행복했지? 당연하게 생각했고 정신 차려요. 우리 남남이야. 유림이 하나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은 거야. 그동안 그래도 부자 행세 좀 해봤으니 성공한 인생 아닌가? 당신 아들, 딸들이 못해주는 호감 그나마 내 덕분에 좀 누려봤잖아. 당신 인생에서 그런 날이 또 있었겠어? 그냥 감사하고 살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야, 네가 내 인생 망치고 무사할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살아. 못 살면 어쩔 건데. 나이 먹어가지고 엄마 옆에서 마마걸처럼 네 주제에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하니? 그 나이 먹도록 천박하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게? 그저 내 돈으로 돈 많은 공주님인 척 의사 남편 꼬시려고나 하고 천박하다 진짜 네 인생. 이제 똑바로 살아. 너랑 똑같은 남편 얻길 바란다.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상처럼 말이야. 여기 이 사람들 좀 끌어내요. 어머머머, 진짜 뻔뻔하다. 무슨 그지들도 아니고 돈 때문에 대표님한테 저러는 거잖아. 아우, 소름 끼쳐. 인간들이 어쩜 저래? 경비분들이 와서 끌어낼 때까지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 아주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가장 통쾌한 응징을 한 것 같아서 말이죠. 이혼 후 전 딸아이와 이사도 갔고 제 인생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열심히 한 덕분인지 매출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회사 직원들도 성실히 일해주고 있어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지만 일찍 철든 딸은 오히려 그만 미안해하라며 저를 다독여주는 딸이 되었답니다. 평범한 제가 이런 일을 겪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딸아이를 정말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하네요. 딸아이마저도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해 따로 면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상 전 남편과는 완전히 왕래가 없는 셈이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회사 일도 잘 풀리는 요즘이에요. 제가 일련의 상황들을 겪고 느낀 것은 애써 끊어진 것들을 붙잡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떠나가는 인연에 미련을 두고 잡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오히려 날 진정 생각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답니다. 그러니 애써 인연을 붙잡거나 미련을 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본인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